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청취자께서 지각하시는 최진봉 교수님 방금 K모 방송하시고 점심은 드시고 오셨나요? 끼니 거르지 마세요. 오늘은 지각을 안 했습니다. KBS 갔다 오셨군요. 네, 라디오 하고 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금방 들어오시지 왜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PD처럼 한번 기분을 내보려고 주도권, 그러니까 PD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편집권이야 방송사가 갖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하겠습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 합의안 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측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오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민주당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의해놓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어쨌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협상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서 그 의원총회 인준까지 다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 버린 몇몇 사람 이야기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뭐 사과하고 막 이러던데 저는 이런 모습은 국회가 다른 어떤 정치 행정부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해서 결정한 사안을 몇몇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렇게 뒤집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사당화되는 거 아닌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좀 머쓱해지겠어요. 뭐 국민의힘을 뭐 대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진 바더니 갑작스럽게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최고위 제동을 건 이유 뭐라고 보세요? 결국 이제 그 합의가요. 합의가 이제 그 천인공로할 야합입니다. 천인공로할 야합이에요. 옛날에 권성동 대표가 검수완박은 이제 천인공로할 일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합의가 검수완박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만 조금 벌은 거죠. 보안수사권하고 본질은 변한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원들이나 우파 보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협상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최진봉 교수도 말했지만 중재는 조금이라도 주고받아야죠. 그런데 권성동 대표가 받은 게 뭐 있어요? 결국 시간 말고는 벌은 게 없죠. 제가 보기 검수 완패입니다. 완패. 조금이라도 얻은 게 없어요. 완전하게 민주당이 100%, 국민의힘은 0%. 그러니까 이제 재협상하는 거죠. 네, 서정욱 변호사는 야합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럼 협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합의를 해준 겁니까 대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 그럼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합의하고 나니까요.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반쪽짜리지만 환영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갑자기 입장 바꾸고. 그러면서 의원총회까지 했어요. 그럼 의원총회 할 때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맞아.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반대를 했어야죠. 그걸 왜 의총에서 다 합의를 해줍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면 아니 이런 거잖아요. 협상해서 합의해서 다 사인까지 했잖아요. 사진까지 찍고 국회의장 중재로. 그러고 갑자기 뒤집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럼 그 전에 모든 프로세스가 다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볼펜 같은 건 죄송합니다. 집어던지지 마시고. 네. 자, 최진봉 교수님이 음매 기사로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은 약간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인데 입장선의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권성동이 쿠데타라고 봅니다. 권성동 대표가 자기 개인 트라우마, 자기도 이게 강원랜드 때문에 6년 수사 재판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선인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당내 최고위 얼굴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이게 합의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잡기 위해서 재협상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니겠어요? 근데 당선자하고 제대로 보고 같은 게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보고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본인이 저질러 놓고 이래 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한 청취자께서 저분 누구세요? 목소리 걸걸하신 게 막걸리에 파전 땡기게 합니다. 네. 파전 뭐 맛있겠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훈 변호사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민주당 입장은 지금 재협상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협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지지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러면서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추진하는 방법밖에. 뭐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그렇게 그걸 원하고 있고 네. 원래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협상을 해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부적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또 그걸 뒤집어 엎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남은 워낙 선택지가 이 없죠. 중재안 합의된 게 이번 주 28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중재안 합의를 이제 번복을 해버리니까 어때 중재안을 놓고 민주당에서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당초 원안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원안대로 하죠. 원안대로. 예, 중재안을 하지 않죠.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 전국이 상당히 급냉할 것 같아요. 예. 박병석 의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본인은 이제 뭐 말을 아낀다 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박병석 의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재를 하려면 좀 이게 공정하게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3개는 없애고 3개만 수사한다든지 뭐 이게 중재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것이다. 예. 지금 이게 6대 범죄 중에 뭐 2-3개는 빼고 제가 보기에 부패하고 공직자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고 공직자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들 빼고 국민들이 피해보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는 중재를 하려면 이게 뭐 지금 6개를 3개로 줄인다든지 이게 중재인데 6개를 다 없애면서 1년 6개월 시간만 번다. 이거는 중재가 아니죠. 네. 일방적인 편들기입니다. 근데 이미 뭐 원내 대표들이 다 합의했던 사항인데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합의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6개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했던 것 중에 부패하고 경제 2개만 남겨놓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선거에 대한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하게 한 게 그게 또 가장 큰 문제 같기도 한데 검찰 반발이 이제 더 거세지고 있어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죠? 뭐 명확하게 반대한다. 뭐 중재안을 명확하게 반대. 뭐 검찰이 늘 그 자기 권한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멈춰달라 얘기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어떻게 멈춥니까? 물론 최종적 이제 그 재가를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진되는 과정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뭐 그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또 하나 자꾸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부패하고 경제 남겨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패 범죄의 죄목, 그러니까 부패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죄목에 보면 다음 각목의 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가능한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관련해 수사하다 보면 정치인들의 수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찌 보면 검찰이 수단과 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건데 부패 범죄에 관한 수사 내용 중에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 선거 수사를 뭐 검찰만 하냐 경찰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또 이런 항변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제 중재안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는요. 네. 일단 이제 이거 민주당이 날치기를 합니다.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서 날치기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참패하고 다음에 국민의힘이 여당 5 최대 그 의석을 얻으면 다시 입법을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이런 순서가 예상이 돼요. 6월 1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6월 1일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는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어차피 이게 1년 6월 뒤니까요. 네. 그때가 1년 6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뭐 날치기란 표현은 제 입장에서는 하긴 그렇고 예.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킨다 이거예요.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 마지막 대통령 국무회의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하실 거라고 봐요.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입법부가 통과를 시켜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는데 민변 출신이 최대 다수입니다. 민변 출신이. 근데 민변에서도 이게 위헌이다. 참여연대도 위헌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헌재 가면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민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들어가면 헌재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예. 그때까지는 이 뭐 4개월 뒤부터 수사를 뭐 폐기한다 이런 것도 다 중단이 됩니까? 어때요? 중단 안 됩니다. 계속 가긴 헌법재판 가는데 가도 일단 시행은 됩니다. 그대로 일정은 가긴 예. 가는 거고요. 예.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뭐 희망스럽게 예측이죠. 전곡을 찔렀네. 오늘은 저 서정 변호사 바른 말을 하려나 저번엔 마음에 들더만 지금은 나는 또 다시 여야 누구 똑같아졌죠. 편도 아닌데 예,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6일 지방선거 이제 모두로 이제 전국이 가고 있는데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최진봉 교수께서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예,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차고요. 응답률은 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결과를 보면 예. 오세훈 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49.7%, 송 전 대표가 36.9%로 집계가 됐고요. 오세훈 시장과 박주민 의원의 맞붙을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50.8%,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34.7%.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두 예비 후보 모두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박주민보다는. 근데 문제는 본선인데요. 아마 이게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박빙 작은 오차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몇 프로 이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게 결국은 대선의 연장이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연장입니다. 그럼 이게 0.7% 차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정력이 강한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만나서. 네. 따라 제가 봐도 이게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지금 이게 여론조사는 수치에 불과하지 바짝이 긴장해야 된다. 신발끈 더 동여매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취재도 되고 그러나 보죠? 예. 예. 근데 서정 변호사님 갑자기 이렇게 추위를 타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아니, 너무 이게 자만하거나 지금 이게 10몇 프로 이기는 거 도치되면 안 되고 네. 송영길 후보가 강한 후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박영선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 송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파전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선 상처만 남은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뭐 잘 정리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가지고 논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더 많이 선거 준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고
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라도 힘을 합쳐서 이제 후보가 누가 되든 박주민 의원이 되든 뭐 김진우 의원이 될 수도 있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제가 생각 27일인가 이번 주말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7일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 놓고 그다음에 올 지방선거에 아주 핫플레이스인데 경기도 판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판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처 PNR이라고 하죠.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간 경기도에 사는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4%, 4.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결과를 보면 김동연 후보가 48.8%, 김은혜 후보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없다, 그러니까 지지한 후보가 없다는 건 6%고요. 네, 그렇군요. 자, EPL의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이제 코너킥 전문 키커하네요. 그렇죠. 여론조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항상 최진봉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발음이 서정욱 변호사보다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철의 여인 김은희 후보 지난주하고 또 달라요. 여론조사 7% 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 3명을 잘라야지 이길 수 있다 봐요. 3명 때문에 저는 역전됐다 봐요. 첫째는 이게 이준석 대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전대미문으로 당 대표가 징계 개시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버렸잖아요. 이거 이준석 대표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 이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잘려야 돼요. 이 세 명을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국민의힘에서요? 예. 그 손은 누가 키워요? 그래서 손은 안철수가 키우면 돼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분당갑에 나가면 갑자기. 저는 이게 충분히 바람이 일어난다 봅니다. 알겠어요. 서정 변호사는 아주 호쾌한 평론 정말 속 시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9분 만에 파행되고요. 조금 전 2시부터 파행 속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오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후에도 못 열리고 있고요. 오늘 속개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자료 제출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위원들이 청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자료 제출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그 김현장에 들어갈 때 계약서 쓴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제출을 안 한다는 거죠? 그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장은 제출할 의사가 있는데 이 그 한덕수 후보자가 본인이 개인 정보 그 활용 동의서를 써야 되잖아요. 김현장 그것도 그렇고 딴 자료는요? 딴 자료는 이제 부인 관련된 부인 그 그림 관련된 사준 회사들 명록 있잖아요. 이거 제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관세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써줘가지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은 얼마인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보고 동의서를 써라. 그렇죠. 그러면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요청을 되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된 정보라든지 다른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현장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자료를 못 받으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발목 잡기다.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노무현 대통령 전의 자료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증해서 총리까지 시켰죠. 그런데 80년의 자료를 왜 내랍니까? 남아있지도 않는 걸. 첫째 그거고. 두 번째 저도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로펌에게 모든 게 고객과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요. 로펌에 뭐 이랬던 걸 내라? 이거는 이게 로펌의 비밀 유지 협약에 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김현장 같은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많은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하고 비밀 유지 협약이 다 있어요. 로펌은. 따라서 이게 공개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뭐 기업이
부인을 통해 로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지만 그게 아니고 무조건 부인이 파는 그림 다 내라. 이것도 이게 그림 산 사람들의 비밀 유지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부인까지 털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 있잖아요. 예. 제가 정치만 하려면 이혼하고 정치 못하게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왜 부인한테까지 이렇게 다 요구합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천이 부인 공천이 제일 허리케인 힘들어요. 라디오에서 좀 패널로 열심히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부도 별산제 남인데 사생활이 있는데 이걸 다 모든 걸 공개나 힘의도 없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출 이거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낙연 정세균보다 3-4배 많습니다. 천몇백 건입니다. 본인들이 여당할 때 그렇게 냈습니까? 알겠어요. 오늘 저 유난히 서정혁 변호사 칭찬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와 서변 오늘 마음에 든다. 서변 개그맨으로 전직하심이 좋을 듯. 서변님 정말 왕짱입니다. 시원하네요. 최진봉 교수님이 오늘 좀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일도 동의를 못 하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거는 하지 마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료 요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혹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정세균 총리 후보자들보다 훨씬 의혹이 많아서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현장도 계약서 내라는 거 계약서 어떤 활동을 했는 게 아니라 계약서 내라는 것이고요. 부인이 그러면 부인 검증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만 했어요? 애들까지 다 뒤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표창장, 인턴 증명서까지 다 내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검수 안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신의를 버리는 정치는 가라.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한 줄 평 하다 만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 한 줄 평 하다.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국민이 웃음냐? 좋겠어요. 아는 거 많아서. 짤막하게 했는데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자, 정치 파발바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